저는 올해 68입니다. 남편은 70이고요. 저희 부부는 판교에 있는 아파트에서 살고 있습니다. 시세로 15억 정도 되는 집이죠. 사실 이 집에 산 지는 벌써 10년이 넘었습니다. 남편이 정년퇴직하고 나서 저희는 고향으로 내려갈 생각이었어요. 시골에 작은 집이라도 한 채 장만해서 조용히 여생을 보내려고 했죠. 하지만 계획을 바꿨습니다. 이유는 딱 하나였어요. 딸 때문이었습니다. 저희 딸 지민이는 외동딸입니다. 올해 37이죠. 6년 전에 결혼을 했어요. 사위는 대기업에 다니는 괜찮은 청년이었습니다. 과장급까지 올라갔다고 들었어요. 결혼식 준비하면서 저희 부부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신혼집 전세금으로 4억을 지원했고 결혼 비용으로 8천만 원을 썼죠. 아까운 돈이 아니었습니다. 딸이 행복하게 사는 게 부모 마음 아니겠어요? 그래서 고향 내려갈 계획을 접었던 겁니다. 딸이 결혼해서 서울 근교에 사는데 저희가 멀리 가버리면 자주 못 보잖아요. 남편한테 말했죠. 여보, 우리 판교에 그냥 있어요. 지민이 자주 보면서 살아요. 남편도 흔쾌히 동의했습니다. 딸을 사랑하는 마음은 저나 남편이나 똑같았으니까요. 처음 몇 년은 괜찮았습니다. 결혼 초기라 그런지 지민이가 한 달에 한두 번은 들렀어요. 사위도 함께 와서 밥 먹고 갔죠. 그때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딸이 결혼해도 이렇게 자주 볼 수 있다니 판교에 남길 참 잘했다 싶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연락이 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에 한두 번 오던 게 두세 달에 한 번이 됐고 나중엔 1년에 23번 정도만 얼굴을 비쳤어요. 전화는 그나마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왔습니다. 그것도 제가 먼저 걸면 바쁘다고 금방 끊었죠. 명절이 되면 더 섭섭했습니다. 설날이나 추석 때 지민이한테 전화하면 똑같은 대답만 돌아왔어요. 엄마 미안해요. 이번엔 못 갈 것 같아요. 시댁 일정이 있어서요. 처음엔 이해했습니다. 며느리 입장이 있잖아요. 시댁 눈치도 봐야 하고요. 하지만 매번 똑같은 답변이 돌아오니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생일도 마찬가지였어요. 제 생일날 지민이한테 전화가 오긴 했습니다. 엄마 생일 축하드려요. 건강하세요. 그게 다였어요. 짧은 통화 한 번으로 끝이었죠. 선물도 없었고 찾아오지도 않았습니다. 문자로 생일 축하한다는 말 한 줄 보내는 해도 있었어요. 가끔 지민이가 집에 오는 날이면 저는 며칠 전부터 준비했습니다. 딸이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어 놨죠. 하지만 지민이는 1시간 만에 일어나서 가버렸어요. 엄마 죄송한데 약속이 있어서 먼저 갈게요. 남편과 저는 허탈한 마음으로 딸을 배웅했습니다. 준비한 음식은 거의 남았고 집은 다시 텅 빈 느낌이었죠. 밤에 남편과 둘이 앉아서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너무 바라는 게 많은 건가? 남편이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어요. 아니야. 요즘 젊은 사람들 바쁘잖아. 맞벌이 하면 정신없지.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지민이도 시댁 눈치 보느라 힘들 거야. 며느리 입장이 어디 쉬워? 그렇게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섭섭한 마음을 꾹꾹 눌러 담았죠. 부모라면 이해해줘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어버이날이 며칠 앞으로 다가왔을 때였죠. 지민이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예상치 못한 전화였습니다. 엄마, 이번 일요일에 들를게요. 순간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오랜만에 딸을 보게 된다는 기대감이 밀려왔어요. 다른 기대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냥 딸 얼굴이라도 보고 싶었죠. 전화를 끊고 남편한테 얘기했어요. 여보, 지민이가 일요일에 온대요. 남편도 반가워하며 웃었습니다. 그래, 오랜만이네. 저는 바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지민이가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갈비찜을 해야겠다고 마음먹었죠. 지민이가 어릴 때부터 제일 좋아하던 메뉴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시장에 갔습니다. 갈비를 고르는데 절로 기분이 좋아졌어요. 딸을 위해 음식을 준비한다는 게 이렇게 행복한 일인 줄 몰랐습니다. 야채도 신선한 걸로 골랐고 과일도 한 아름 샀죠.
집에 돌아와서 갈비찜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고기를 핏물 빼고 양념을 정성껏 만들었어요. 잡채도 준비했습니다. 지민이가 잡채도 좋아했거든요. 남편이 부엌을 들여다보며 말했어요. 너무 무리하지 마. 지민이 와도 많이 못 먹을걸? 괜찮아요. 오랜만에 오는데 맛있는 거 먹여야죠. 저는 신이 나서 요리했습니다. 오랜만에 딸을 위해 뭔가 해줄 수 있다는 게 기뻤어요. 일요일이 다가올수록 마음이 설렜습니다. 어버이날 당일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어요. 집안을 청소하고 딸이 앉을 소파를 정리했죠. 과일도 예쁘게 담아서 테이블에 올려놨습니다. 오후가 되자 갈비찜을 데웠습니다. 지민이가 오면 바로 먹을 수 있게요. 남편도 옷을 깔끔하게 갈아입었어요. 몇 시에 온대? 저녁 때쯤 올 거예요. 한 6시쯤? 저희 부부는 시계를 보며 기다렸습니다. 6시가 가까워지자 현관 쪽을 자꾸 쳐다봤어요.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가슴이 뛰었어요. 남편이 문을 열었고 지민이와 사위가 들어왔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안녕하세요. 사위가 먼저 인사를 건넸습니다. 저는 반갑게 맞이했죠. 어서 와, 지민아. 오랜만이다. 지민이는 현관에서 신발을 벗으며 대답했어요. 엄마, 잘 지내셨어요? 목소리가 좀 무뚝뚝하게 들렸습니다. 하지만 신경 쓰지 않으려 했어요.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생각했죠. 밥 준비해놨어. 들어와서 앉아. 지민이와 사위는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그때 지민이 손에 마트 비닐 봉투 하나가 들려있는 게 보였어요. 엄마, 이거 드릴게요. 어버이날이고 해서. 지민이가 봉투를 제 앞에 내밀었습니다. 저는 받아들고 안을 들여다봤어요. 생수 한 박스가 들어있었습니다. 2리터짜리 12개들이었죠. 순간 당황스러웠습니다. 하지만 내색하지 않으려 애썼어요. 고마워, 지민아. 엄마 아빠 물 많이 드세요. 건강 챙기시고요. 물 많이 마시는 게 그렇게 좋대요. 지민이는 그 말만 하고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사위도 옆에 앉았고요. 저는 봉투를 부엌에 가져다 놨습니다. 부엌에서 잠깐 멈춰 섰습니다. 생수 박스를 내려다봤어요. 라벨을 보니 가격이 적혀 있었습니다. 9,000원이었죠.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아니야,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 마음이 중요하지. 스스로에게 되뇌었어요. 하지만 가슴 한편이 무거워지는 건 어쩔 수 없었습니다. 거실로 돌아왔을 때 사위는 이미 핸드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지민이는 TV를 보고 있었고요. 남편이 어색하게 말을 걸었어요. 요즘 회사 일은 어때? 사위가 고개를 들며 대답했습니다. 바쁩니다, 아버님. 그게 다였어요. 다시 고개를 숙이고 핸드폰만 들여다봤죠. 대화가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밥상을 차렸습니다. 정성껏 만든 갈비찜을 큰 접시에 담아 테이블에 올렸어요. 잡채도 예쁘게 담았고 밑반찬도 여러 가지 준비했죠. 자, 이제 밥 먹자. 지민아, 내가 좋아하는 갈비찜 해놨어. 지민이가 테이블로 왔습니다. 사위도 따라왔고요. 자리에 앉았지만 뭔가 분위기가 어색했어요. 많이 먹어라. 제가 갈비찜을 지민이 앞에 놓아줬습니다. 지민이는 젓가락을 들었지만 몇 점만 먹었어요. 사위는 더 적게 먹었죠. 왜 안 먹어? 입맛 없어? 아니에요, 엄마. 배가 좀 불러서요. 지민이가 대답했습니다. 잡채도 거의 손을 안 댔어요. 과일도 마찬가지였죠. 저는 억지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조금만 더 먹어봐. 오랜만에 만든 건데. 엄마, 정말 배불러요. 오기 전에 간식 먹었거든요.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며칠 동안 준비한 음식을 거의 먹지도 않았어요. 남편도 실망한 표정이었지만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식사는 금방 끝났습니다. 30분도 안 걸렸어요. 지민이가 자리에서 일어났죠. 엄마, 죄송한데 우리 가봐야 할 것 같아요. 벌써? 이제 막 왔잖아. 약속이 있어서요. 늦으면 안 돼요. 지민이는 가방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사위도 일어섰어요.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으며 말했죠.
어머님, 아버님 건강하세요. 그래도 차라도 한잔하고 가지 그래. 제가 붙잡아 보려 했습니다. 하지만 지민이는 이미 현관으로 향하고 있었어요. 다음에 올게요, 엄마. 오늘은 정말 바빠서요. 포장이라도 해갈래? 음식 남았는데. 괜찮아요. 저희 집에 먹을 거 많아요. 지민이는 신발을 신었습니다. 저는 현관까지 따라 나갔어요. 뭐라도 더 말하고 싶었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죠. 그래, 조심해서 가. 네, 엄마. 안녕히 계세요.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한동안 현관문을 바라봤어요. 남편이 뒤에서 한숨을 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거실로 돌아왔을 때 테이블은 그대로였습니다. 거의 손도 안 댄 갈비찜, 잡채, 과일들이 그대로 놓여 있었어요. 며칠 동안 준비한 음식이었는데 말이죠. 소파에 앉았습니다. 힘이 쭉 빠졌어요. 남편도 옆에 앉았죠. 당신, 남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말은 하지 않았지만 남편도 같은 마음인 걸 알았어요. 저희는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부엌으로 가서 음식을 정리했습니다. 갈비찜을 용기에 담으면서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하지만 참았죠. 울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남편이 부엌으로 들어왔어요. 내가 설거지할게. 괜찮아요. 제가 할게요. 아니야, 같이 하자. 저희 부부는 나란히 서서 설거지를 했습니다. 평소보다 오래 걸렸어요. 손이 느렸거든요. 마음이 무거웠으니까요. 설거지를 마치고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TV를 켰지만 무슨 내용인지 하나도 들어오지 않았어요. 남편도 멍하니 화면만 보고 있었죠. 밤이 깊어졌습니다. 잠자리에 들었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천장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머릿속으로 오늘 일이 계속 떠올랐죠. 어버이날 선물로 생수 한 박스, 9,000원, 30분 만에 떠난 딸, 거의 먹지 않은 음식들, 남편도 잠들지 못한 것 같았습니다. 뒤척이는 소리가 들렸거든요. 잠 안 와요? 제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응. 남편이 대답했어요. 한참을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러다 남편이 말했죠. 그래도 찾아와 준 것만 해도 감사하게 생각하자.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둠 속에서요. 그래요. 바쁜데 시간 내서 온 거잖아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은 계속 무거웠습니다. 자꾸만 생각이 났어요. 예전엔 이러지 않았는데, 예전엔 오래 있다 갔는데, 예전엔 제가 만든 음식 잘 먹었는데, 그날 밤 저는 거의 잠들지 못했습니다. 새벽이 되어서야 겨우 눈을 붙였죠. 꿈속에서도 지민이가 나왔어요. 어렸을 때 지민이었습니다. 제 품에 안겨 웃고 있는 모습이었죠. 눈을 떴을 때 베개가 축축했습니다. 자다가 운 모양이었어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생활하려 애썼어요. 남편도 마찬가지였죠. 어버이날 일은 그냥 잊어버리기로 했습니다. 화요일 오후였어요. 저는 동네 병원에 갔습니다. 정기 검진 받으러 가는 날이었거든요. 진료를 마치고 1층 로비로 내려오는데 익숙한 얼굴이 보였어요. 안사돈이었습니다. 지민이 시어머니죠. 저희는 몇 번 만난 적이 있었어요. 결혼식 때, 그리고 돌잔치 때요. 그 이후로는 거의 보지 못했습니다. 사돈, 안사돈이 저를 알아보고 손을 흔들었어요. 피할 수 없었죠. 저도 웃으며 다가갔습니다. 사돈, 여기는 웬일이세요? 아, 저도 검진 받으러 왔어요. 사돈도 검진이세요? 네, 정기 검진이에요. 저희는 병원 로비 의자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사돈은 밝은 표정이었어요. 며느리는 잘 지내죠? 네, 잘 지내는 것 같아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사실 자주 보지 못해서 잘 모르지만요. 안사돈이 가방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핸드폰이었어요. 사돈, 이거 좀 보세요. 핸드폰 화면을 제게 보여줬습니다. 사진이었어요. 백화점 상품권 사진이었죠. 여러 장이 겹쳐져 있었습니다. 우리 며느리가 어버이날에 이거 줬어요. 안사돈의 목소리에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상품권이네요. 네, 백화점 상품권인데 100만 원어치예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100만 원이요?
우리 며느리 정말 효녀예요. 시댁 부모 생각을 이렇게 해주니까요. 사돈은 계속 말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입이 떨어지지 않았죠.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와인도 선물해줬거든요. 와인이요? 네, 처음엔 그냥 와인인 줄 알았어요. 근데 남편이 알아보니까 프랑스산 고급 와인이래요. 사돈은 핸드폰을 다시 조작했습니다. 다른 사진을 보여줬어요. 와인 사진이었습니다. 라벨에 프랑스어가 적혀 있었죠. 얼마짜리인지 아세요? 200만 원이래요. 200만 원.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쳐다볼 정도였어요. 우리 며느리가 우리한테 얼마나 잘해주는지 몰라요. 정말 복 받았어요, 저희. 안사돈은 연신 기뻐했습니다. 저는 그저 고개만 끄덕였어요. 웃는 얼굴을 유지하려 애썼죠. 하지만 속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100만 원짜리 상품권, 200만 원짜리 와인, 합치면 300만 원이었어요. 저희한테는 9천 원짜리 생수 한 박스를 줬는데 말이죠. 사돈댁도 선물 받으셨죠? 안사돈이 물었습니다. 저는 순간 당황했어요. 네, 받았어요. 뭘 받으셨어요? 우리 며느리 센스 좋잖아요. 대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목이 막혔어요. 좋은 거 줬더라고요. 아직 제대로 안 뜯어봐서 겨우 말했습니다. 아, 그러시구나. 가서 얼른 뜯어보세요. 아마 센스 있는 선물일 거예요. 저 먼저 가볼게요. 약 타러 가야 해서요.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거짓말이었어요. 그냥 그 자리를 벗어나고 싶었죠. 네, 안녕히 가세요. 다음에 또 봬요. 사돈은 여전히 밝게 웃고 있었습니다. 저는 빠르게 병원을 나왔어요. 집으로 가는 길이 멀게 느껴졌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었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죠. 어떻게 시댁과 친정을 이렇게 다르게 대할 수 있나요? 300만 원과 9천 원. 너무 큰 차이였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남편이 거실에 있었어요. TV를 보고 있었죠. 왔어? 검진 어땠어? 여보.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남편이 고개를 돌렸어요.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가방을 옆에 내려놓았죠. 병원에서 안사돈을 만났어요. 그래, 우연이네. 지민이가 어버이날에 안사돈한테 상품권 100만 원어치 줬대요. 남편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뭐? 와인도 줬대요. 200만 원짜리 프랑스 와인이요.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저를 바라볼 뿐이었어요. 합치면 300만 원이에요. 우리한테는 9천 원짜리 생수 줬는데 말이에요.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참고 있던 감정이 터져나왔어요. 이건 너무한 거 아니에요? 이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거든요. 남편이 다가와 제 어깨를 잡았어요. 진정해. 일단 진정하자. 어떻게 진정해요? 우리 딸이 우리한테 이럴 수가 있어요? 남편도 분노한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애써 침착하려 했죠. 이건 너무하다. 정말 너무해. 남편이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소파에 앉았어요. 고개를 숙인 채로요. 저희 부부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어요. 배신감이 밀려왔습니다. 저녁 식사를 준비했지만 입맛이 없었어요. 남편도 마찬가지였죠. 밥을 먹는 둥 마는 둥 했습니다. 밤이 됐습니다.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자꾸만 생각이 났죠. 지민이가 시댁에는 300만 원을 쓰고 친정에는 9천 원을 썼다는 사실이요. 부족한 부모였나요? 딸을 잘못 키운 건가요? 결혼할 때 4억을 줬습니다. 결혼 비용으로 8천만 원을 썼고요. 그동안 뭘 아껴본 적이 없었어요. 딸이 원하는 건 다 해줬죠. 그런데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하나요? 옆에서 남편이 뒤척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남편도 잠들지 못한 거예요. 당신도 못 자요? 제가 물었습니다. 응. 자꾸 생각이 나. 저도요. 우리가 딸을 잘못 키운 건가? 자꾸 그런 생각이 들어. 남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우리 잘못이 아니에요. 그럼 뭐가 잘못된 거야?
우리 딸이 이럴 애가 아니었는데. 맞는 말이었어요. 예전 지민이는 착했습니다. 효녀였죠. 그런데 결혼하고 나서 변했어요. 아니, 어쩌면 원래 이런 모습이었는지도 모르죠. 저희가 몰랐던 것뿐이에요. 그날 밤 저는 거의 잠들지 못했습니다. 새벽 4시가 넘어서야 잠깐 눈을 붙였어요. 꿈을 꿨습니다. 지민이가 어렸을 때 꿈이었어요. 초등학교 다닐 때였죠. 어버이날마다 카네이션을 달아주던 지민이가 나왔습니다. 엄마, 사랑해요. 꿈속에서 지민이가 말했어요. 눈을 떴을 때 베개가 젖어 있었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서 며칠이 지났습니다. 저는 평소대로 생활하려 했어요. 장도 보러 가고 집 청소도 했죠.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계속 무거웠습니다. 목요일 오후였어요. 마트에 장을 보러 갔습니다. 채소 코너에서 고추를 고르고 있었죠.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사돈. 돌아보니 또 안사돈이었습니다. 세상 참 좁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돈, 또 뵙네요. 억지로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그러게요. 인연이 있나 봐요. 사돈은 카트를 끌고 제 옆으로 왔어요. 장바구니에 물건이 가득했습니다. 장 많이 보시네요. 네, 다음 주에 여행 가거든요. 그 전에 집 정리 좀 하려고요. 여행이요? 네, 우리 며느리가 또 보내준대요.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또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나? 우리 며느리가 6개월마다 한 번씩 해외여행 보내줘요. 사돈의 목소리가 들떴습니다. 6개월마다요? 네. 작년 상반기엔 유럽 갔었어요. 프랑스, 이탈리아, 스위스 다 돌아봤죠. 제 손에 들고 있던 고추가 떨어질 뻔했습니다. 하반기엔 호주 다녀왔고요.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 정말 멋있더라고요. 사돈은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또 사진을 보여주려는 거였어요. 여기 보세요. 이게 오페라 하우스 앞에서 찍은 거예요. 사진 속에 사돈 내외가 있었습니다. 행복한 표정으로 웃고 있었죠. 뒤로 오페라 하우스가 보였어요. 이건 케언스에서 찍은 거고요. 여기는 멜버른이에요. 사진을 계속 넘겼습니다. 저는 그저 바라만 볼 수밖에 없었어요. 이번엔 일본 간대요. 교토, 오사카 돌아보고 온천도 가기로 했어요. 아, 그렇군요. 비용은 전부 우리 아들 며느리가 내요. 항공권, 호텔, 식비 다요. 저희는 그냥 가방만 싸면 돼요. 안사돈은 정말 행복해 보였습니다.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우리 며느리 복덩이에요. 복덩이.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숨쉬기가 힘들었어요. 며느리 복이 있으면 노후가 편하더라고요. 저희도 복 받은 거죠.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 급한 일이 있어서 먼저 갈게요. 아, 그러세요? 그럼 다음에 또 봬요. 카트를 밀고 빠르게 그 자리를 벗어났습니다. 계산대로 가는 길이 흔들렸어요. 다리에 힘이 없었죠. 계산을 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장바구니를 내려놨어요. 그대로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6개월마다 해외여행이요? 유럽, 호주, 그리고 이번엔 일본이요? 한 번 여행에 얼마가 드는지 대충 알았어요. 항공권만 해도 200만 원은 넘을 겁니다. 호텔비, 식비 합치면 한 번에 500만 원은 좋게 들겠죠. 6개월마다 500만 원이면 1년에 1000만 원입니다. 거기다 어버이날 선물로 300만 원을 줬어요. 지민이가 시댁에 1년에 얼마를 쓰는 걸까요? 적어도 1,500만 원은 넘을 겁니다. 저희한테는요? 9천 원이었습니다. 웃음이 나왔습니다. 비참한 웃음이었죠. 남편이 퇴근했을 때 저는 소파에 그대로 앉아 있었어요. 왔어요? 저녁 준비 아직 못했어요. 괜찮아. 그런데 왜 그래? 얼굴이 안 좋은데. 남편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다가왔습니다. 마트에서 또 안사돈을 만났어요. 또 지민이가 사돈 내외를 6개월마다 해외여행 보내준대요. 남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6개월마다? 네, 작년엔 유럽이랑 호주 갔고 이번엔 일본 간대요. 남편이 소파에 털썩 앉았어요. 이건
이건 정말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분노가 얼굴에 드러났어요. 우리한테는 1년에 두세 번 들르는 것도 바쁘다는 핑계 대더니 시댁 부모는 6개월마다 해외여행을 보내줘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건 너무하다. 정말 너무해. 남편이 주먹을 쥐었습니다. 저희 부부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너무 큰 충격이었죠. 지민이가 우리한테 왜 이러는 걸까요? 대답이 없었습니다. 남편도 모르는 거였어요. 저녁을 대충 차렸습니다. 라면을 끓였죠. 둘 다 입맛이 없었어요. 이제 더 이상 참지 말자. 남편이 말했습니다. 뭐요? 더 이상 이해하려고 하지 말자는 거야. 며느리 눈치 본다. 바쁘다. 그런 핑계로 스스로를 달래지 말자고. 남편의 눈빛이 단호했습니다. 지민이가 우리를 이렇게 대하는 건 우리가 만만하게 보여서야. 뭘 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라고. 맞는 말이었어요. 저희는 너무 참아왔습니다. 딸을 이해하려고만 했죠. 우린 우리 인생을 살자. 남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더 이상 딸 눈치 보면서 살 필요 없어. 우리 남은 인생이나 챙기자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남편 말이 맞았어요. 그날 밤 잠자리에 들었지만 또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으로 지난 일들이 스쳐 지나갔어요. 은퇴하고 나서 판교에 남기로 한 결정이 떠올랐습니다. 딸이랑 자주 보고 싶어서였죠. 고향으로 내려가면 편했을 겁니다. 생활비도 덜 들고 친구들도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딸을 위해 판교에 남았어요. 비싼 집과 높은 물가를 감수하면서요. 그런데 딸은 1년에 꼴랑 두세 번밖에 안 왔습니다. 한 번 와도 1시간 만에 떠났고요. 무슨 의미가 있었을까요? 딸과 가까이 산다는 게요. 명절에도 시댁만 갔습니다. 생일에도 전화 한 통이 전부였고요. 어버이날엔 9,000원짜리 생수를 줬죠. 시댁에는요, 300만 원짜리 선물을 줬습니다. 6개월마다 해외여행도 보내줬고요. 이건 차별이었습니다. 명백한 차별이었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참으려 했지만 참을 수가 없었어요. 조용히 울었습니다. 남편이 깰까봐 소리도 내지 않았죠. 외로웠습니다. 무시당했던 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전화해도 바쁘다고 금방 끊던 딸. 명절에도 오지 않던 모습. 1시간 만에 떠나던 뒷모습.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이제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었어요. 남편 말이 맞았습니다. 이제 우리 인생을 살아야 했죠. 딸이랑 자주 보려고 판교에 남았지만 이제 더 이상 여기 있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눈을 떴습니다. 밤새 뒤척이다 겨우 잠들었는데 몸이 무거웠어요. 하지만 마음만은 확고했습니다. 남편도 일찍 일어났더군요. 거실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잠 못 잤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조금 잤어. 당신은? 저도요. 남편 옆에 앉았습니다. 한참을 말없이 창밖을 바라봤어요. 판교 풍경이 보였습니다. 높은 건물들, 바쁘게 오가는 사람들이요. 여보, 나 어젯밤에 생각 많이 했어요. 남편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저도요. 우리 이 집 팔자. 순간 심장이 쿵했습니다. 하지만 놀랍지는 않았어요. 저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진심이에요? 응, 진심이야. 지민이 보려고 여기 남았는데 더 이상 의미가 없잖아. 남편의 목소리가 담담했습니다. 우리 은퇴하고 나서 고향 내려가려고 했었잖아. 그때 그렇게 할 걸 그랬어. 아직 늦지 않았어요. 지금이라도 가면 되죠. 남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여기서 뭐 하고 있어? 1년에 두세 번 보는 딸 기다리면서 외롭게 살 거야? 맞는 말이었어요. 저희는 딸을 위해 판교에 남았습니다. 하지만 딸은 저희를 필요로 하지 않았죠. 제주도 어때요? 제가 말했습니다. 제주도? 고향도 좋지만 제주도에서 바다 보면서 사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도 좋겠네. 제주도 날씨도 좋고 오늘 부동산 알아봐요. 집 팔 거면 빨리 파는 게 나아요. 남편도 동의했습니다. 저희 부부는 그날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오전에 동네 부동산에 갔습니다. 사장님이 반갑게 맞아줬어요. 어서 오세요. 무슨 일로 오셨어요? 집 좀 팔려고 하는데요. 사장님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르신네 집을요? 갑자기 왜요? 개인적인 사정이 좀 있어서요. 더 묻지 않았습니다. 사장님은 바로 일 얘기를 시작했어요. 어르신네 집이면 시세가 15억 정도 되죠. 급하게 팔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금매로 내놓으시면 금방 나갈 겁니다. 14억 정도로 하시면 어떨까요?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그렇게 하죠. 계약서 작성하시고 사진 좀 찍어야 하는데 언제 가능하세요? 지금 당장이라도 괜찮아요. 사장님이 놀랐습니다. 하지만 곧 일을 진행했어요. 집으로 와서 사진을 찍었고 서류 작성도 했죠. 빠르면 이번 주 안에 연락 올 거예요. 이 동네 집 찾는 사람 많거든요. 사장님 말이 맞았습니다. 3일 만에 연락이 왔어요. 보러 오고 싶다는 사람이 있다고요. 주말에 예비 구매자가 왔습니다. 40대 부부였어요. 집을 꼼꼼히 둘러봤습니다. 집이 깨끗하네요. 관리 잘하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그렇게 쉽게 계약이 성사됐습니다. 2주 안에 잔금을 치르기로 했어요. 이제 제주도를 알아볼 차례였습니다. 저희 부부는 인터넷으로 제주도 매물을 검색했어요. 여기 어때요? 서귀포 쪽인데 바다가 바로 보여요. 제가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빌라 매물이었어요. 2층 단독주택 같은 구조였죠. 가격은 얼마야? 6억이래요. 딱 우리한테 맞는 크기네요. 남편도 마음에 들어 했습니다. 좋다. 이번 주말에 제주도 가보자. 토요일에 제주도행 비행기를 탔습니다. 오랜만에 여행이었어요. 공항에서 렌터카를 빌려 서귀포로 향했죠. 매물로 나온 빌라를 찾아갔습니다. 중개사무소 직원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서 오세요. 여기가 그 집입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바다가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거실 창문으로 푸른 바다가 보였어요. 와, 감탄사가 절로 나왔습니다. 2층에서 보면 더 좋아요. 올라가 보실래요?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침실 창문을 열자 바다가 더 넓게 보였어요. 파도 소리도 들렸죠. 여보, 여기 정말 좋네요. 남편도 만족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집도 깨끗하고 위치도 좋고 우리한테 딱이야. 그 자리에서 결정했습니다. 계약금을 바로 넣었어요. 잔금은 2주 후에 치르시면 돼요. 감사합니다. 제주도에서 하루 묵고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남편이 말했어요. 이제 새로운 시작이야. 네, 우리 인생이에요. 판교 집잔금 날이 다가왔습니다. 저희는 이사 준비를 시작했어요. 짐을 정리하고 필요 없는 물건은 버렸죠. 지민이한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연락도 하지 않았어요. 알려줄 필요를 못 느꼈죠. 잔금을 받는 날이었습니다. 부동산에서 계약이 완료됐어요. 17억이 통장으로 들어왔죠. 제주도 빌라 잔금도 같은 날 처리했습니다. 6억을 보냈어요. 등기 이전도 마쳤습니다. 남은 돈은 8억이었습니다. 충분한 노후 자금이었죠. 이제 지민이한테 알려야겠어. 남편이 말했습니다. 그래요. 알려야죠.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전화하려다가 멈췄어요. 전화로 말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문자를 보냈습니다. 짧게요. 아파트 팔았다. 제주도 내려간다. 전송 버튼을 눌렀습니다. 메시지가 발송됐죠. 5분도 안 돼서 전화가 왔습니다. 지민이었어요. 받지 않았습니다. 또 전화가 왔습니다. 또 받지 않았어요.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무슨 말이에요? 전화 좀 받아요.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에도 받지 않았어요. 연달아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받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제 어깨를 두드렸어요. 괜찮아? 네, 괜찮아요. 괜찮았습니다. 오히려 후련했어요. 저녁 때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었죠. 문을 열었습니다. 지민이가 서 있었어요. 사위도 함께였습니다. 엄마, 도대체 무슨 일이에요? 지민이의 목소리가 다급했습니다.
들어와. 거실로 안내했습니다. 지민이와 사위가 소파에 앉았어요. 저희 부부는 맞은편에 앉았죠. 아파트를 팔았다니 무슨 소리예요? 지민이가 물었습니다. 말 그대로야. 아파트 팔았어. 남편이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왜요? 갑자기 왜 그러세요? 갑자기가 아니야. 생각 많이 했어. 제가 말했습니다. 제 명의로 증여하기로 했잖아요. 그 약속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민이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드디어 본색이 드러났네요. 집이 아까웠던 거죠. 약속? 우리가 언제 그런 약속했어? 남편이 반문했습니다. 결혼할 때 아버지가 그러셨잖아요. 이 집은 나중에 지민이 거라고. 그건 내가 효녀일 때 얘기지. 남편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지민이가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았죠. 이제 본격적인 대화가 시작될 차례였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효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민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사위는 옆에서 눈치만 살피고 있었어요. 너 스스로 생각해봐. 내가 효녀야? 제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저는 바쁘긴 하지만 최선을 다했어요. 최선? 1년에 꼴랑 두세 번 오는 게 최선이야? 남편이 반문했습니다. 그건 회사 일도 있고 시댁 일정도 있어서 시댁 일정은 항상 있더라. 그런데 친정 일정은 한 번도 없었지. 제 말에 지민이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어버이날에 뭘 줬는지 기억나? 남편이 물었어요. 선물 드렸잖아요. 생수 한 박스 9,000원짜리. 제가 정확히 말했습니다. 지민이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게 건강 생각해서 시어머니한테는 뭘 줬어? 남편이 다그쳤습니다. 지민이가 입을 다물었어요. 대답하지 못했죠. 백화점 상품권 100만 원, 프랑스 와인 200만 원. 맞지? 제가 말했습니다. 그걸 어떻게 해? 사돈한테 직접 들었어. 자랑하시더라. 며느리 복 받았다고. 지민이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것뿐이야? 6개월마다 해외여행도 보내준다며? 남편이 계속 말했어요. 작년엔 유럽이랑 호주, 올해는 일본 간다고 하더라. 엄마,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화가 났거든요. 우리한테는 9,000원 주고 말이야. 9,000원. 엄마, 그게 아니라. 뭐가 아닌데? 설명해봐. 지민이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사위를 쳐다봤지만 사위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시댁은 까다로우셔서 그래서 친정은 만만한 거야? 뭘 해도 이해해 줄 거라고 생각한 거지? 남편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얼마나 외로웠는지 알아? 딸 보려고 판교에 남았는데 1년에 두세 번밖에 못 보고. 죄송해요. 죄송하다고? 진심으로 미안하다고 생각해? 제가 물었습니다. 지민이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우리 은퇴하고 고향 내려가려고 했어. 그런데 지민이 자주 보고 싶어서 판교에 남았던 거지. 남편이 말했습니다. 비싼 집값, 높은 물가 다 감수하면서 말이야. 너 때문에. 몰랐어요. 몰랐다고? 말을 안 해서 몰랐어? 제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우리가 얼마나 기다렸는데. 전화 한 통, 문자 한 줄이라도 받으려고. 지민이가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동요하지 않았어요. 감사하게 생각해요. 감사하다는 말만 하면 돼? 행동으로 보여줘야지. 제가 잘못했어요. 지민이가 울먹였습니다. 이제 와서 잘못했다고 하면 다야? 우리가 얼마나 상처받았는데. 제가 말했습니다. 사위가 입을 열었어요. 장인어른, 장모님, 저희가 생각이 짧았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용서? 쉽게 말하네. 남편이 비웃었습니다. 아파트는 이미 팔았어. 등기 이전도 끝났고. 제가 말했습니다. 정말요? 정말 파신 거예요? 지민이가 놀라 물었어요. 응, 팔았어. 그럼 어디서 사실 거예요? 제주도. 서귀포에 바다 보이는 집 샀어? 남편이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제주도요? 그래, 거긴 공기도 좋고 바다도 보여.
우리 둘이 조용히 살기 딱 좋아. 지민이가 패닉에 빠진 표정을 지었어요. 그럼 저는요? 저는 어떡하라고요? 너, 내 인생은 내가 알아서 살아. 제 말이 냉정하게 들렸을 겁니다. 하지만 사실이었어요. 9,000원짜리 생수준 딸한테 물려줄 집은 없어. 엄마, 시댁 부모님한테는 1년에 1,500만 원 쓰면서 친정 부모한테는 9,000원이야. 이게 말이 돼? 지민이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여기 있을 이유가 없어. 딸도 우리를 필요로 하지 않는데 뭐하러 있어. 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지민이가 울면서 말했어요. 엄마, 제가 잘못했어요. 다시 기회를 주세요. 기회? 6년이나 줬어. 그동안 뭐 했어? 앞으로 잘할게요. 자주 올게요. 전화도 자주 할게요. 이제 와서 소용없어. 우리 마음은 이미 정했어. 남편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위가 다시 입을 열었어요. 장인어른, 정말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지민이를 잘 타이르겠습니다. 자네도 6년 동안 뭐 했나? 장인 장모 집에 와서 핸드폰만 보고 앉아 있었잖아. 제가 쏘아붙였습니다. 사위가 할 말이 없는 표정이었어요. 이미 다 끝났어. 등기부등본 보여줄까? 남편이 서류를 꺼냈습니다. 등기부등본이었죠. 새 소유주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지민이가 서류를 보더니 주저앉았습니다. 정말 파신 거네요. 그래, 진짜야. 이제 여기서 살 일도 없어. 언제 가세요? 다음 주. 이삿짐 센터 이미 예약했어. 제가 말했습니다. 너무해요. 이건 정말 너무하시잖아요. 지민이가 소리쳤습니다. 이제 가봐. 더 이상 할 말 없어. 제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엄마, 연락하지 마. 우리도 연락 안 할 거야. 남편도 일어섰습니다. 지민이와 사위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이었죠. 정말 용서 못 하시는 거예요? 용서는 내가 받을 자격이 있을 때 해주는 거야. 제 말에 지민이가 고개를 떨궜습니다. 현관까지 따라 나갔습니다. 문을 열어줬어요. 잘 살아. 남편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지민이는 울면서 나갔고 사위도 따라 나갔죠. 문을 닫았습니다. 저희 부부는 거실로 돌아와 소파에 앉았어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남편이 말했어요. 잘한 거겠지? 잘한 거예요. 우리 인생이잖아요. 남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저도 남편 손을 꽉 잡았어요. 마음이 후련했습니다. 드디어 짐을 내려놓은 기분이었죠. 지민이가 떠난 뒤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이사 준비에 바빴어요. 오랜 세월 쌓인 짐들을 정리하는 게 쉽지 않았죠. 지민이한테서 전화가 매일같이 왔습니다. 하루에 10통씩은 왔던 것 같아요.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도 수없이 왔죠. 엄마, 제발 전화 받아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읽었지만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남편도 마찬가지였어요. 사위한테도 전화가 왔지만 받지 않았죠. 여보, 괜찮아? 남편이 물었습니다. 괜찮아요. 이게 맞는 거예요.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6년 동안 쌓인 상처가 너무 컸거든요. 이삿짐 센터 직원들이 왔습니다. 짐을 싸기 시작했어요. 가구들, 살림살이들이 하나씩 박스에 담겼죠. 집이 점점 텅 비어갔습니다. 살았던 흔적들이 사라지는 게 보였어요. 묘한 기분이었죠. 섭섭하면서도 후련했습니다. 여기서 참 오래 살았네. 남편이 빈 거실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그러게요. 10년 넘게 살았죠. 딸 생각하면서 산 시간들이었는데 이제 우리 생각하면서 살면 돼요.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짐 싸는 이틀 동안 지민이가 집 앞에 나타났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지만 문을 열어주지 않았어요. 엄마, 아빠, 문 열어주세요. 밖에서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반응하지 않았죠. 1시간쯤 있다가 돌아갔습니다. 계단 내려가는 소리가 들렸어요. 안쓰러운 것 같기도 하네. 남편이 중얼거렸습니다. 자기가 뿌린 씨앗이에요. 걷어야죠.
제 말에 남편이 아무 말 없이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드디어 출발하는 날이 왔습니다. 이삿짐 차가 먼저 제주도로 떠났어요. 저희는 그 다음날 비행기를 타기로 했죠. 마지막 밤이었습니다. 텅 빈 집에서 남편과 둘이 앉아 있었어요. 짐은 다 보냈고 이불 한 채만 남아 있었죠. 후회 안 해요? 남편이 물었습니다. 아니요. 당신은요? 나도 아니야. 이게 맞는 것 같아. 저희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웃었어요. 오랜만에 마음 편한 웃음이었죠.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간단히 씻고 집을 나섰어요. 마지막으로 집을 둘러봤죠. 잘 있어. 남편이 빈 거실을 향해 말했습니다. 저도 마음속으로 작별 인사를 했어요. 공항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택시 안에서 핸드폰이 울렸어요. 지민이었죠. 이번에는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엄마, 어디세요? 집에 아무도 없어요. 다급한 목소리였습니다. 공항 가는 중이야. 기다려요. 제가 지금 갈게요. 올 필요 없어. 이미 늦었어. 엄마, 제발. 전화를 끊었습니다. 더 이상 들을 필요가 없었어요. 제주도 공항에 도착했을 때 하늘이 맑았습니다. 햇살이 따스했죠. 렌터카를 빌려 서귀포로 향했어요. 새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이삿짐 차가 먼저 와 있었어요. 직원들이 짐을 내리고 있었죠. 어서 오세요. 부동산 직원이 반갑게 맞아줬습니다. 열쇠 여기 있습니다. 축하드려요. 열쇠를 받아들었습니다. 새 집 열쇠였죠.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거실 창문 너머로 바다가 보였습니다. 푸른 바다가 한눈에 들어왔어요. 파도 소리도 들렸죠. 정말 좋네. 남편이 감탄했습니다. 그러게요. 여기서 살면 행복할 것 같아요. 이삿짐을 정리하는데 이틀이 걸렸습니다. 가구를 배치하고 물건들을 제자리에 놨어요. 집이 점점 우리 집다워졌죠. 첫 아침이었습니다. 일찍 일어나 창문을 열었어요. 바다 냄새가 방 안으로 들어왔죠. 산책 갈까요?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좋아. 가자. 집 앞 해변으로 나갔습니다. 모래사장을 걸었어요. 발에 모래가 묻는 느낌이 좋았죠. 기분 어때? 남편이 물었습니다. 좋아요. 오랜만에 이렇게 편한 기분이에요. 나도 그래. 파도가 밀려왔다 빠져나갔습니다. 갈매기들이 울고 있었어요. 평화로웠죠. 판교에서는 느낄 수 없던 여유였습니다. 딸 생각에 불안하고 외로웠던 날들과는 달랐어요. 우리 앞으로 이렇게 살아요. 여유롭게. 제가 말했습니다. 그래, 우리 인생이니까. 남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저도 꽉 잡았어요. 해변을 한 바퀴 돌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침을 준비했어요. 간단하게 토스트와 계란을 구웠죠. 창가에 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바다를 보면서요. 이런 아침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랐어요. 며칠이 지나면서 동네 사람들과도 친해졌습니다. 옆집 아주머니가 먼저 인사를 건넸어요. 새로 오셨어요? 서울서 오셨대요? 네, 판교에서 왔어요. 여긴 참 살기 좋을 거예요. 우리 동네 사람들 다 착해요. 정말 그랬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과일도 갖다 주고 생선도 나눠줬어요. 서울에선 이웃과 인사도 안 하고 살았는데 말이죠. 남편은 낚시를 시작했습니다. 동네 아저씨들이 가르쳐 줬어요. 아침마다 바다에 나가 낚시를 했죠. 저는 동네 문화센터에 등록했습니다. 수채화 강좌를 듣기 시작했어요. 평생 해보고 싶었던 거였죠. 오늘 뭐 그렸어요? 남편이 물었습니다. 바다 풍경이요. 선생님이 잘 그렸대요. 우리 아내 예술가 됐네. 남편이 웃었습니다. 저도 따라 웃었어요. 8억이 아직 통장에 있었습니다. 노후 자금으로는 충분했어요. 가끔 여행도 다녔죠. 한 달에 한 번씩 전국을 여행했습니다. 경주, 부산, 강릉, 전주요. 못 가본 곳들을 다 가봤어요. 다음엔 어디 갈까? 설악산 어때요? 단풍 예쁘다던데. 좋아. 다음 달에 가자. 돈 걱정 없이 사는 게 이렇게 편한 줄 몰랐습니다. 판교에서는 항상 불안했어요.
딸한테 물려줘야 한다는 생각에 아끼고 살았죠. 이제는 우리를 위해 씁니다. 맛있는 것도 먹고 가고 싶은 곳도 가고요. 지민이한테서는 여전히 전화가 왔습니다. 하지만 횟수가 줄었어요. 처음엔 매일 왔는데 이제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요. 문자도 가끔 확인했습니다. 엄마, 잘 지내세요? 제주도 날씨 어때요? 보고 싶어요. 읽기만 했습니다. 답장은 하지 않았어요. 남편도 마찬가지였죠. 언젠가는 용서할 거예요? 남편이 물었습니다. 모르겠어요. 시간이 지나봐야죠. 미안하긴 해. 그래도 우리 딸인데 미안해할 필요 없어요. 우리 잘못이 아니에요.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제주도 생활에 완전히 적응했어요. 이제 이곳이 제 집이었죠. 어느 날 아침 해변을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파도를 바라보며 걷고 있었어요. 문득 지민이가 생각났습니다. 어렸을 때 지민이요. 바다에서 놀던 모습이 떠올랐죠.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참았어요. 이제 우는 건 의미가 없었죠. 괜찮아? 남편이 물었습니다. 네, 괜찮아요. 정말 괜찮았습니다. 후회는 없었어요. 가끔 딸 생각이 나지만 저희 선택이 옳았다고 믿었죠. 집으로 돌아와 커피를 내렸습니다. 베란다에 앉아 바다를 바라봤어요. 우리 인생 참 잘 살고 있는 것 같아. 남편이 말했습니다. 그래요. 행복해요. 진심이었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진짜 행복이었죠. 파도 소리가 들렸습니다. 갈매기가 울었어요. 햇살이 따스했죠. 저희 부부는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살 겁니다. 우리를 위해서요. 딸을 위해 살았던 시간은 끝났습니다. 이제는 우리 인생이었죠. 바다가 푸르렀습니다. 내일도 푸를 겁니다. 우리의 남은 날들처럼요.